안녕하세요. 수민됐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스미더스 일주일에 4번 방송하는 거 아니었냐. 데일리 정분시라고 했지만 금, 토, 일 논다며. 근데 왜 너 일요일날 방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지난주 방송 곰곰이 돌이켜보시면 한 번이 비었다는 거를 눈치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보강 차원에서 보충 방송을 드립니다. 바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할 컨텐츠가 조금 많습니다. 뭐냐면 오늘은 이제 잡다한 그 첩보계,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그 관련 뉴스들 단신들 쫙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 편에서는 그 볼튼 회고록 관련해가지고 볼튼 회고록에서 한국 관련한 부분을 다룬 그 한국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보니까 이제 컨텐츠를 이미 만드셔서 올리셨던데 그분은 그냥 단순히 읽어주고 이랬답니다. 뭐 하는 형태 정도지만 저는 이제 그 볼튼 회고록의 문구들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방송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볼튼 회고록 같은 경우에 지금 A4 용지로 하면 글자 포인트 11포인트로 해가지고 대충 한 12페이지 정도 한국 관련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다 모아놓으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마 할 거면 쭉 읽어드리고 하나하나 문맥을 보고 또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러려면 제가 보기엔 한 3시간짜리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쪼개가지고 하겠다. 방송을 쪼개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볼튼 회고록 편을 이제 강독하고 이제 언해해보는 줄을 달아보는 주회 방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야누쿠 씨 관련해가지고 그 온라인상에 이제 그 야누쿠 씨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을 공격했던 그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제 공갈 협박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문자라든지 그런 내용들하고 이런 것들 다 공개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정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그냥 비주얼 자료 없이 음성만으로 저희가 방송을 관련 내용들을 갖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당사자가 올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야누쿠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어보는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들이 어떤 뭐 요구를 해왔는지 그 다음에 그 문자들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오늘 저녁은 아니고 내일쯤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면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음 주는 해먹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몰랐는데 광고가 상당히 많이 붙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도록 아무래도 광고가 너무 많이 붙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거 별로 돈도 안 내는데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광고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광고 수익 창출하는 것도 조금 이제 그 광고를 좀 안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을 올리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유일한 수익이 광고인데 광고마저 안 받으면 제 광고 수익이 없어질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지난 한 8개월 동안 방송해 가지고 얻은 총 수익이 $30 채 안 됩니다. 뭐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이제 이게 저기 구독자는 1300명 수준이고 이제 한 편당 조회가 이제 한 뭐 400개 300개 이 정도니까 사실 뭐 그냥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채널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게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뭐냐면 사실은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뭔가 뭐 들으면 뭔가 기운이 나고 기를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들으면 내가 내 마음이 막 정화가 되고 더 막 사기가 막 올라가고 이런 방송들이 사람이 끌리는 거지. 저처럼 불편한 얘기하고
좀 암울한 얘기하고 진실은 과연 이런 거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첨예하고 아주 처절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방송을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무섭거든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미래를 예언하는 방송이다.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잘 맞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중들에게 또 언론으로부터 어떤 정치인들로부터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이다. 이렇게든 생각하시면 많이 들을 텐데 일단 그걸로 많이 알려져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렇게 알려진 건 아니고 그냥 들으면 재밌는 것도 아니고 개그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좀 듣고 나면 씁쓸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들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서 다루는 제가 자꾸 이제 정보기관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정보기관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정보기관에서 다루는 1급 기밀, 2급 기밀, 저희 이제 대외비로 분류되는 많은 기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비밀들이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것들이에요. 알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의 첩은 누구다 또는 어떤 정치인하고 어떤 정치인은 내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급 비밀로 2급 비밀 이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알려지면 그 정당 간의 역학관계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대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외에 어떤 지도자의 이제 영부인이나 또 영국 왕족이랑 또 뭐 어떤 다른 나라 지도자랑 뭐 불륜관계라더라. 대충은 인간관계 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외교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대중들이 봤을 때 충격받을 만한 것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비밀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것들이 또 비밀로 분류되고 대충 그런 것들은 유명인들의 이제 불륜 또 유명인들의 폐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업이 망해가는데 이걸 감추고 있다 라든지 또 어떤 기업에서 미는 어떤 사업이 완전 폭망했다라든지 뭐 하다못해 이제 황우석 그게 다 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밀로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 어디 걸리면 좀비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감염자가 국내에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천시에 왔는데 정부 기관에서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조용히 잡으려고. 그런데 이거를 과천 주민들에게 다 공표하고 알리고 지금 물리면 진짜 좀비로 감염되는 보균자가 과천 시내에 있으니까 여러분 집 밖에 나가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이러면 과천이 작살나죠. 그 주민들은 공포에 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알린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겁니다. 조용히 가서 때려잡는 그 와중에 물론 부수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용히 가서 때려잡는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이 알면 힘든 거 그런 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루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지금 선거 부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풀 꺾였죠. 이제 조용하잖아요. 또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부실하게 관리한 거지 선거 부정은 없었던 건데 선거 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그 득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 땡기고 득보고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아니 왜 자한당이 이렇게 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폭망을 하니까 이번에 민주당 폭망시키는 꼴을 봤어야 되는데 그 한풀이 해주겠다고 선거 부정 운운해가지고 한두 달 동안 그렇게 이제 돈 뽑으시고 또 그거 욕한다고 이제 욕하는 방송 만들어가지고 또 돈 뽑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유행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세상은 원래 그렇게 대규모로 뭔가 큰 범죄나 부정이 많은 사람들이 관여돼서 대규모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현대 세상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오해는 있지. 오해는 있는데 뭔가 그렇게 나라 뒤집어질 일이 그렇게 치밀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같은 이유로 케네디 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었겠지만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뭘 했다? 여러분 그 내막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밝힐 수 없는 내막이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괜히 허망한 거 붙잡지 마시고 그냥 정본실이나 들으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니까
정보실이나 들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뉴스는 미 CIA 사상 최초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스파이를 공모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시국가 계속되니까 오프라인에서 뭘 찾긴 좀 그렇고, 사실 미국의 MI5나 MI6 같은 해외 정보기관들이나 또는 이제 미국 CIA 같은 경우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리크루팅, 그러니까 요원 모집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원서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모집관들이 먼저 찾아갑니다. 아름아름. 그러니까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본다든지, 또는 뭐 괜찮은 인재 없냐고, 또는 뭐 그 모집관들이 여러 가지들을 참고해가지고 쟤 좀 똑똑한데 델타 써야겠다 라고 해서 찾아가요.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사실 그래야지. 그래야 훌륭한 인재가 들어오죠. 능력이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원서 접수하고 시험 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저 학교 어디에 나왔는지 보고 뭐 이렇게 뽑거든요. 그럼 자기소개서 받고, 이건 사실 삼성만도 못한 수준으로 뽑습니다. 이게 그렇게 뽑아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냐? 제가 보기엔 그래요. CIA나 MI5, MI6가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되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총무팀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뽑아와가지고 인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유능한 정보기관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국정원이 저 모양인 거는 그냥 저 대기업 직원 뽑듯이 하다 보니까 대충 아무나 뽑아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여튼 무조건 영어는 보고 영어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때려 박아서 이제 뭐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서 자기 교육시키고 이래가지고 어디 델타 쓰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 위에 눈치만 보고 하는 짓거리도 대기업 직원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다가 결국엔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줄줄이 갈리고 이렇게 폭망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애국심이나 사명감은 높으신 건 압니다. 저도 애국심이나 사명감 높으신 건 아는데 결코 프로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는 사람 뽑는 걸 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바꿔요. 사람 뽑는 거를.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지가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외부에서 사람 뽑는 게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몰라, 뭐 딱 그 정도 수준이라도 뭐 CIA가 지켜주니까 국정원 따라가는 수준이겠죠. 어차피 뭐 CIA 따까리 노릇 하고 앉았는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안보를 대신 책임져 준다는 게 이만큼 국가 스스로의 자생력 측면에서는 이제 좀 악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규모도 마찬가지고요.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시크릿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경호실, 걔들만 숫자가 5,000명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 경호만 하는 건 아니고 걔들이 이제 재무부, 미국 재무성 소속의 비밀 검찰국이라고 해가지고 검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재무성 소속의 위조지폐 수사하고 뭐 탈세 수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까지 하는데, 그 재무성 시크릿 서비스 인력만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5,000명.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이, 한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이 인원이 딱 6,000명 수준이에요. 많이 줄였어요, 이것도. 왜 줄였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늘려도 될까 말까 반에 줄이고 앉았어요, 오히려. 티오 안 나온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나라예요. 제가 이걸 왜 소개시켜 드리냐, 나도 CIA 가고 싶다, 이 지경이면 진짜 CIA 가서 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만, 그래서 그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지 한 4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솔직히 이거 보고서 문건으로 작성해 가지고 청와대에도 올리고 국정원에도 보냈었거든요. 잘 받았다는 연락도 받았는데 재작년에. 근데 다 씹혔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뭐 할 마음이 있었으면 했겠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봤겠지, 시도라도 했겠지. 근데 뭐 이런 방법 말도 없어요. 그냥 그거 접수하는 데가 그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그 인맥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 때나 보낸 건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기다렸다가, 한 1년 기다렸다가 작년에 이제 거정판에서 한번 풀었고, 또 1년 기다렸다가 요번에 이제 정부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위터에서 말씀드리고, 하도 인간들이 안 써먹으니까. 결국 제가 한 얘기대로 다 됐잖아요. 북한 삐졌고 남한이 돈을 안 써서.
이게 원래 미국도 소련 무너뜨리려고 한 3, 4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이제 공작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물론 소련도 미국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했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스파이를 심고 이 스파이들이 이제 내부에 침투해서 뭐 권력층이 되고 얘들이 어떻게 정책을 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우리도 그런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을 텐데 뭐 다 뭐 소용없죠. 뭐 지금 와서 보는 사람들의 안목이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다. 뭐 제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에 살았다면 벌써 CIA나 FBI는 들어갔겠죠. 네. 하여튼간에 뭐 그렇고요. 하다못해 뭐 어디 육군 정보부라도 들어갔겠지. 이건 아무나 뽑으니까. 하여튼 이제 첫 번째 뉴스는 이렇고요. 두 번째, 이란이 미국에 솔레이마니 관련 정보를 넘긴 이란인을 곧 처형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피고인 세이드 마무드 무사비 바지드, 이름이 긴데 이 사람은 이제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에 솔레이마니 사용의 동선 정보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즈드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들 정보기관에서 미국 달러를 받고 혁명 수리대 군 관련 정보도 함께 넘기는 간접죄를 저질렀고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솔레이마니 측근에 아마 스파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거 뭐 만만한 측근 아무나 골라가지고 또 스파이지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어떤 불만인 군부의 어떤 뭐랄까요, 불만을 잠재우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란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란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레이마니 죽은 게 땡큐거든요. 얘가 이제 이란 대통령을 거의 누르는 정도의 실세였기 때문에 얘가 제거되면 이란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란이 처형하고 이제 솔레이마니 건은 그냥 접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솔레이마니 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민항기 한 대가 격추가 됐는데 이거 잠잠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물어주겠다고 했지만 비행기 한 대가 또 민간 제기기 한 대가 통째로 격추가 됐는데 이것도 제가 당일날 맞췄었죠.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스를 왜 말씀드리려면은 이 솔레이마니가 어떻게 죽었냐, 바로 이제 닌자 폭탄, 닌자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헬파이어 X 버전에 이제 죽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최근에 그 미사일에 또 죽은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개의 칼날을 단 미사일이 꽝, 닌자 폭탄에 알카이다 두목 잡았다라는 뉴스로 이제 6월 25일날 나왔는데요. 미국 특수전사령부가 지난 14일 알카이다 두목을 제거하는 드론 공격에서 무관 민간인 살상을 피하기 위해 폭발물을 제거한 첨단 미사일에 중세 시대의 사륙무기를 결합한 샘무기를 사용했다. 이게 샘무기도 아니고 사용한 지 꽤 됐습니다. 알자르카이도 아마 여기에 죽었다고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차인데 이게 SUV 같은 차량인데 천정이 보시면 이렇게 찢겨져 있죠. 이렇게 찢겨 있고 이렇게 찢겨 있고 이렇게 찢겨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탑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어떻게든 죽었겠죠, 칼날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헬파이어 R9X라는 미사일인데 이제 탄두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화약을 제거하고 폭발물 탄두를 제거하고 이 칼, 이게 이제 블레이드인데 발사하면 바로 펴집니다. 이 6개의 칼날이. 이 6개의 칼날이 달린 로켓이 돌진하는 겁니다. 유도 로켓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정통으로 여기 꽂히면서 여기 아마 타고 있었던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칼에 베어져 몸이 두동강이 나는 겁니다. 솔직히 미사일이니까 엄청난 속도로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속도는 여기 잘 안 나오는구나. 저기 거의 한 마하에 가까운 속도로 내리꽂힐 텐데 그냥 미사일에만 두들겨 맞더라도 그냥 죽는데, 사실 눌려 죽는데 이 칼날까지 있으니까 이 차에 탄 사람들은 확실하게 죽을 수 있죠. 근데 이 미사일을 미국이 왜 쓰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20파운드짜리 폭발물이 장착된 헬파이어를 쏴봤더니 이것만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다른 차량들까지 다 터지고 지나가던 행인도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민간인 피해가 너무 생기니까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이 용의자들만, 테러범들만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미사일을 만들었고요.
뭐 미국에서는 이런 칼 쓰는 거는 무조건 닌자 운운하니까 닌자 폭탄이라고 보통 불리는 말들을 하는데, 하여튼 쉽게 말해서 이제 일본도 6개가 딱 별 모양으로 꽂혀 있는 그 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뚫려서 죽었다. 솔레이마니도 이런 형태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무기 때문에, 이런 무기로 이게 이제 드론에 달아서 가가지고 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죽은 게 오사미 라덴 사위도 이렇게 죽었었고, 최근에 죽은 이제 아루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짓을 했냐, 이제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를 이끌고 있고요. 알자르카위의 사위이기도 하고, 알아루리는 뭐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제 많이가 죽었겠지 뭐. 하여튼 이렇게 죽었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 뉴스, 이건 아주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호주 정보 당국이 중국의 내정 간섭 의혹이 있는 야당 의원 자택, 그러니까 호주 야당 의원이 있는데, 호주의 야당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매수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을 위한 정책들이나 입법안, 그 다음에 중국을 위해서 막 이렇게 발언하는 게 너무 많더라. 중국 두둔해주고, 호주 의회 내에서. 그래서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포섭됐거나 또는 중국에게 이제 뒷돈 받았더라.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부 공작부와 관련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호주 정보국이 감시하다가 결국에는 덮쳐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인물들이 없진 않겠죠. 이건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댓글 보시면요, 이것도 이 기사도 댓글이 없네. 내가 써야지. 하여튼 이런 기사들이 보통 조선일보에 붙으면 댓글 가보시면 청와대에도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중국이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약간 좀 묻혀진 뉴스인데, 2020년 6월 11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6월 11일이니까 이제 한 보름 전이네요. 이제 한 20일 전 뉴스인데, 석연차는 죽음, 한국인 대북 사업가 중국서 의문의 추락사 했다. 단둥 아파트에서 시체가 발견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암살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다. 또는 중국이 암살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 1일 중국 단둥에서 한국인 대북 사업가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현재 중국 공안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사업가가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해서 남한 정보기관에 넘기다 암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북 사업가 A씨의 사망 소식은 프리덤 앤 라이프라는 인터넷 매체가 지난 4일 처음 전했다. A씨는 단둥의 한 아파트 베란다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다. A씨의 지인 일부는 그가 갑자기 사망한 것을 두고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현지 상황을 확인한 소식통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점은 사람이 던지지 않고서는 다다를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가지고는 거기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누군가 A씨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져서 죽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지인들은 북한 공작원들이 A씨를 살해한 게 아닌가 의심했다. A씨가 대북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 관련 동향을 한국 정보기관에 제공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알게 된 북한이 A씨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가 지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고요. 단둥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 A씨가 국정원이나 국군정보사령부와 협력했다는 소문이 퍼졌다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살할 만한 동기가 없는 것 같은데 A씨가 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는지 규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매체는 밝혔는데, 반면 내용을 보면 한편 A씨의 부인은 사건 이후 연락을 받고 단둥으로 가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여기에 이제 일단은 개입은 했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아마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답했고, 국군정보사령부는 우리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선양에 있는 한국총영사관 측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 관련 내용은 모두 대변인실로 인계했다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지금 이 사안을 맡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지난 12일 A씨 사건을 접한 뒤 외교부는 중국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유족들에게는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들이 일단 중국에 가서 살고 계신 것 같고요.
A씨 유족들과 접촉이 가능하냐고 문의했지만 유족들이 언론 접촉을 꺼린다고 얘기했고, 프리덤 앤 라이프가 A씨와 관련이 있다고 전한 정보기관 가운데 국군정보사령부는 11일 오후 2시에 A씨 사망사건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견해를 국방부 공보실을 통해서 알렸고, 국정원은 이날 오후 3시쯤 우리와 무관하다는 공식 견해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 다 이 프리덤 라이프라는 듣보잡 언론에까지 우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라고 이제 팩스나 뭐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답을 안 하거든요, 진짜 무관하면. 근데 이런 듣보잡 언론이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관합니다 라고 답을 보냈다 라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이 A씨가, 첫 번째 가능성, A씨가 흑금성처럼 남한의 국정원 소속의 이제 그 블랙 요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블랙 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암살당하거나 뭐 자살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지간하면 이런 거는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블랙 요원의 가능성이 있는데, 블랙 요원은 또 제 가족까지 다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 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보통 혼자인 척하고 가는 거지. 근데 가족이 같이 갔다는 거 보면 블랙 요원은 아니고 단순한 이제 협조자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조자로서, 보통 이걸 정보기관에서 이제 정보원이라고 하는데, 공식 정보원은 아니지만 정보를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얼마씩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사나 국군정보사령부나 안기부나 국정원이나 두 군데하고 거래를 했으면 한 달에 못해도 한 달에 한 600, 700은 받았을 거거든요, 괜찮은 정보 갖다 주면. 그래서 그런 정보통이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정보통이라고 할 경우에는 북한이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웬만하면 죽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협박해가지고 야 너 이중 스파이 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걔를 안 만나든지 걔랑 연락 끊어버리든지 이러면 되는 거지, 뭐하러 사람을 죽여가지고 눈길을 끌어요. 뭐 대단한 정보 갖고 있다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정보원인데 북한이 죽였다? 이건 사실 약간은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1급 정보를 확보했는데 이걸 전달하려다가 어떻게 해서 죽은 게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사실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지, 굳이 자살로 위장해서 약간 느긋한 방식으로 죽일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세 번째 가능성, 국정원에서 죽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냐, 어떤 정보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기보단 이제 돈 문제, 그러니까 정보를 국정원에 넘기고 뭔가 돈을 받고 하던 사이에서 이제 이쪽에 중간에 있는 어떤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원들을 관리하는 거는 예를 들어 단둥이나 또는 이제 선양에 있는 파견 나가 있는 국정원 화이트가 있겠죠. 그럼 걔가 관리를 할 텐데, 정보사령부 화이트나 이 관리하던 직원 사이에 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야 너 그딴 식으로 이제 너 나한테 할 거야? 이래서 이제 니네 저기 국정원 본청에 본사에 네가 문제 많다고 내가 연락할 거다. 이래서 이제 그 돈 문제 때문에 얽혀가지고 국정원 그쪽 요원이 얘를 죽였을 가능성. 그래놓고 북한이 죽인 걸로 위장했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있긴 있죠. 세 번째 가능성이 그렇게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중국이 죽였을 가능성인데, 중국의 이제 국가안전부가, 한국인 대북사업가가 중국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중국 쪽에 안 좋은 비밀을 알았다든지 해서 중국 공안이 죽일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냥 추방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사업 망하게 하고 추방하면 되지, 뭐 굳이 죽여가지고 왜 외교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지금 공안에서 수사 중이고 아마 CCTV까지 다 털어가지고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나오긴 할 텐데, 저는 북한 소행보단 국정원의 약간 일탈한 요원들, 부패하고 일탈한 요원들의 소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일단 이 사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안인데, 이런 듣보잡 언론이 답한 어떤 요구한 질문에도
공문을 보내서 답을 해준다든지, 또는 외교부 대미인실이 이 사건을 가져가서 이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이거 언제 일이야? 2012년 김영환 씨 사건 때, 여기 하태경 씨 있고, 이분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 여기 계시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뉴스. 다음 뉴스는요, 일본 유학 가실 분들에게 이제 좀 중요한 뉴스인데, 일본이 외국인 유학생 심사 강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학술 명목에 이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인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이런 건데, 아마 한국하고 중국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의 일본 유학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학술 스파이 방지 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 심사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는 관련 대책은 내달 중순 가기에서 확정되는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에 담길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대학 이상의 기관에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한 22만 명, 거의 한 2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각국의 군이나 정보기관에서 파견돼서 지적 재산을 훔치려는 학술 스파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유학생들을 앞세워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주로 겨냥하는 대상 국가가 중국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통합혁신전략 2020 초안에는 대학 등에서 기술 정보와 기술 인력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포괄적인 기술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같죠. 원자력 연구원에 중국 국적의 이제 연구자가 취직이 될 뻔도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각종 학술 프로젝트, 연구 지원금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미국 쪽 과학자나 미국 기술자들이 중국에 포섭돼서 중국에 이제 기술을 갖다 유출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BI가 연락이 지금 잡고 있는데, 그게 소위 천인 계획의 하나죠. 그러니까 중국의 천인 계획을 막고자 일본이 이제 통합혁신전략 2020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안에는 이제 기술인력 유출이나 기술 정보 유출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보 관리나 유학생 출입국 관리부터 시작해서 일본 국내 연구자들이 공적 연구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나 조직에서 들어오는 자금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학자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뭔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을까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죠. 이거 사실 일본이 예전에 미국에 대해서 많이 했던 짓거리거든요. 80년대, 90년대. 연락했습니다, 일본이. 재팬 파운데이션이나 무슨, 또 한일 교류기금 이래가지고, 연구비나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기술 있는 사람들의 연구 논문을 받아다가, 그걸 자기들 이제 기술 개발에 써먹곤 했죠. 이런 거를 이제 강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고요. 다음 뉴스. 제가 조금 전에 본 뉴스인데, 6월 28일 오전 11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부부싸움 중에 라이터를 든 부인에게 휘발유를 뿌린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주유소 업자인데, 이 40대가. A씨는 지난해 밤 9시 40분경에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보온 소재 주유소에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 A씨 부인이 라이터를 껐다 켰다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남편이 성질을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라이터를 켜서 막 이렇게 다 죽자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죽어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남편이 주유기를 꺼내가지고 이거를 주유를 누른 다음에 휘발유를 쫙 쏴버린 거죠, 부인한테. 이러면 이제 휘발유가 마치 화단에 물 주듯이 쫙 나가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던 휘발유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부인이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휘발유 뒤집어 쓰고 화재가.
신나보다는 사실 휘발유가 그렇게 활활 타는 거 물론 잘 타지만 신나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확 타고 휘발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부인이 라이터를 이렇게 막 껐다 켰다 하다가 이제 이래 된 거라서 부인이 이제 온몸에 휘발유 뒤집어 쓰면서 이제 불길을 뒤집어 썼고 A씨는 놀래가지고 소화기로 곧바로 불을 껐는데 부인 같은 경우는 전신에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돌아가실 직전까지 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살인 혐의가 아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요. 이거 거의 살인미수거든요. 과실치상이나 살인미수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게 전 솔직히 약간 비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역에 집행유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집행유예 받으셨는데 제가 이걸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라이터를 이렇게 켜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이제 이 주유기로 쐈지 않습니까? 화염 방사기가 바로 이런 원리로 불이 붙는 겁니다. 화염 방사기가 액체 연료를 확 뿜어내면서 거기다 이제 라이터처럼 발화기로 불꽃을 튕겨서 불이 앞으로 쫙쫙 나가게 하는 게 화염 방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유소에서 화염 방사기를 쏘는 짓거리를 하셨다. 주유소 주인이. 이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화상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참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좀 처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바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